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선화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 무역업의 7가지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직수출, 직수입, 에이전트, 오파상, EMC, 그 다음에 코칭, 뭐 이래가지고 대략 한 7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역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지난 걸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근데 이 7가지 수익 모델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무역 운송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항공운송, 해상운송, 육로운송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쭉 말씀을 드렸었죠.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컨테이너 크기 뭐 20피트, 40피트, 45피트, 40피트 하이큐빅 그 다음에 또 뭐 드라이 컨테이너 하는 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기억 안 나시면 그 운송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선화증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화증권이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운송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의 역할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정리해드리면 선화증권 영어로 BL 그냥 보통 BL 그렇게 얘기하죠. Bill of Lading의 약자예요. 로딩이 아니고 Lading,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선화증권은 하주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 선박회가 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물품의 수출을 나타내는 수취 선화증권이자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 화주와 그러면 이때 화주라는 거는 수출상이 될 수도 있고 수입상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왜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셀러 바이어 중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건 인컨텀즈 조건에 따라서 또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컨텀즈 조건이 E 조건이나 F 조건이면, 그러니까 EXW나 아니면 FCA나 FOB나 FAS 이 네 가지 조건이면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해요? 예, 바이어가. 바이어가 하주가 돼가지고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하주가 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설명상. 그 다음에 C 조건이나 D 조건일 경우에 그러니까 CFR, CIF, CPT, CIP 그 다음에 뭐 DPU 그 다음에 DAP 그 다음에 DDP 아니면 예전 같은 2010년도 개정판이면 DAT 이런 조건이면 그러니까 C 조건, D 조건이면 수출상이 화주가 돼서 운송계약을 선박회사하고 체결한다. 자, 이때 꼭 선박회사하고만 체결하느냐? 그건 아니죠. 화주 입장에서는 대개는 누구하고 체결해요? 포워더. 예,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선박회사가 포워더한테 발행하는 BL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 BL. 포워더가 화주한테 발행하는 BL은 이건 하우스 BL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한 회사별로 발행한다. 그래서 하우스 BL.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선화증권의 기능이 뭐냐? 물품의 수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화주의 물건을 받았다, 틀림없이 받았음을 증명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물의 인도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회사나 포도가 만약에 나중에 이 비해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물품을 내줄게, 물품을 인도해줄게.
라는 인도를 약속하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비를 팔 수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조기를 수입했어요. 근데 배는 들어와서 조기는 들어왔는데 조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비엘은 받았어. 다시요. 조기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비엘 원본은 받았어요. 그럼 그때는 그 비엘을 가지고 제3자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엘을 돈 주고 받은 그 사람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유가증권이다 라는 거죠. 뭐 주식 이런 거나 비슷한 거야. 그쵸? 유가증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화증권 그럼 정리해드리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운송장이다. 근데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대개는 운송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선화증권을 받는 순간에 계약서를 받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비엘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선박해상은 물건을 받았다. 만약에 물건이 없어졌다? 물건 찾아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엘을 화주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물건을 확실하게 맡겼다. 선박회사가 수취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니까. 네가 받았는데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 값 줘야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어 입장에서 물건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 비엘이 있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한 선화증권의 법적인 성질을 보면은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얘기인데 요인증권이다. 예.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품의 선적, 인과관계라는 게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한 수취, 선적을 위한 수취라는 거는 뭐냐면 아직 선적은 안 했지만 선박회사에 그 자기네 그 컨테이너 야드에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물건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원인 행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증권이다. 그러니까 선적이나 선적을 위한 수취를 하지 않았으면 발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식 증권이다. 불요식의 반대. 요식,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적 기재사항이 뭐고 임의 기재사항이 뭐고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엘을 보셨을 때 이게 비엘이구나. 컨사인이 이거 화주구나. 컨사이너 쉬퍼 이게 수출자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무게가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이런 것들 쭉 써 있는 것들 보시지만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증권이다.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건을 수출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지시증권이다. 통상 지시식으로 발행된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지시식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컨사인 안에 to the order, to order, to the order of 이런 식으로 order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은행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를면 to the order of 뭐 하나은행, 하나뱅크, to the order of SC 제일뱅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배서 행위로 양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신용장 LC 방식일 때 그래요. TT 방식일 때는요. 보통 기명식으로 발행돼요. 그러니까 화줄 안에 consignee 안에 to the order order란 말이 order가 지시잖아요. 지시이고 그 다음에 화주에 그 회사 이름이 쓰였어요. 바이오 회사 이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턴캐빈 컴페니 리미티드 아니 뭐 라이스 컬리 리미티드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름이 써 있다. 기명 기록할 때 기재에다가 명
이름명. 그래서 회사 이름이 기재가 된다. 기명식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BL은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상환증권이다. 화물의 인도는 선화증권과의 상환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실제는요, 이 물건 받을 때 선화증권을 창고에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DO라는 거를 제출하게 돼요. Delivery Order라는 거. 예. 그래서 선화증권을 선사에 갖다 주고 DO를 받아요. 선화증권을 원본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운임 이런 것들을 내면 DO라는 걸 주거든요. Delivery Order, Delivery Order. 이거를 주면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요. 선화증권 그러면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원본이 있어야 DO를 받아서 물건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 더 이전에는 반드시 BL은 수출상이 받아서 수입상한테 넘겨줘야만 물건을 바이어가 찾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실무적인 해설이에요. 그쵸? 이것만 이렇게 뭐 여인증권이나 요식증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고 이건 설명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선화증권이 뭐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선화증권은 반드시 수출상인 내가 받아서 바이어한테 보내줘야 되는구나. 보내주게 되면 바이어가 이거를 갖고 수수료 내고 선사에서 DO를 받아서 DO를 제출하고 물건을 찾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기능을 보면 이제 말씀드린 건데 물품의 영수증이다. 물품을 맺겠다는 증명서 영수증이다. 권리증권이다.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이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의 증빙. 그러니까 운송계약, 계약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간단한 얘기예요. 예,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BL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며칠 있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BL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컨사이너 슈퍼 이게 수출상이고요. 컨사인이 이게 이제 수입상이고요. 여기 보면 회사 이름이 써 있죠. 그럼 이거 김영식 산하증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to the order 이렇게 써 있으면 그때는 지시식 산하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BL을 이렇게 서렌더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 서렌더라고 여기요. 여기 서렌더라고 찍혀 있죠. 얘가 안 돼. 왜 빨간색이 안 나와? 요거구나. 서렌더. 예. 이런 비해를 서렌더라고 그래요. 이 서렌더라는 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수출상의 입장에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으니까 선사나 포더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BL을 갖고 있는 BL에 써 있는 요 회사한테 그냥 바로 물건을 지급해 준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서른데 BL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